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글로벌 시가총액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이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시가총액이 살짝 올라왔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좋지 않았었고 사우디 아람코보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왔어요. 85,000까지 올라오면서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가총액의 8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뒤로 쭉쭉 내려보면 이제 최근에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고 그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났었는데요. 실적 발표 일단은 좀 굉장히 금융주들은 좀 잘 나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이렇게 17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엑슨모빌도 그렇고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보면은 우리가 또 다양한 맥도날드 53위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68위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더리움이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 몰림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저랑 간밤에 있었던 시세를 같이 보시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들이 조금씩은 올라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캡이 1%못 미치게 상승을 했고 알트 시즌 지수는 크게 변동성은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되는 알트코인 랠리 자체가 너무 침체기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걱정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번 불장에 알트 랠리가 없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62%로 상당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캡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비트코인을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62%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38% 가량, 37% 가량은 알트코인 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있고 이제 요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외의 다른 코인들을 또 시장에서 주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밤에 이제 백악관 측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인터뷰들이 그리고 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긴 했었는데요. 그게 시장을 크게 올리기에는 역시나 좀 역부족인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ETF 플로우도 사실은 계속 좀 좋진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좀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유출량들이 조금 소강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스팟마켓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지표로 스팟 볼륨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중앙화거래소의 볼륨이에요. 중앙거래소에서 어떤 거래소들이 이제 점유율이 좀 많은가를 나타내는 거고 바이낸스가 지금도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을 이제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비트, OKX 요렇게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해킹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점유율을 조금 뺏기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들은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거래소도의 그 스팟 볼륨도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표들 코인 마켓캡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사인 테더 자체가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 대출 기업들이 좀 크립토 시장에 있었거든요. 몇몇.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블록파이, 셀시우스, 제네시스 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코로나 때 비트코인이 이제 급격하게 올랐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가를 찍고 그때 이제 금융시장 전반이 V자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침체기를 겪었어요. 2024년도 트럼프 취임 직전부터 그 2024년도 상반기부터 어찌 보면 불장이 조금씩 시작이 됐으니까 그 2년 정도 동안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동안 약세장을 겪어오면서 그게 이제 시장이 엄청난 침체기를 겪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나 나스닥도 침체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침체기를 겪지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서 그 사이클을 벗어나면은 고 침체기가 크게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때 이 대출 회사들이 대부분 좀 망했어요. 그래서 파산, 파산, 파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블록파이, 셀시우스, 제네시스 등의 주요 암호화폐 대출사가 그 시장 붕괴가 되면서 사라지게 되면서 테더가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테더가 이들의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이 이제 중앙화 금융 대출 시장의 89%를 이미 점유를 하게 됐고요. 이들 세 회사의 총 대출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에서 테더 시장의 점유율은요 70%에 육박을 합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테더 자체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테더가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었어요. 테더가 어떤 회사들에 좀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 테더는 이제 사업이 이제 다각화되잖아요. 테더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대출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사실은 그 논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금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1달러 1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언제금 그걸 다시 현금화 시켜야 되는 준비금을 테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테더는 항상 준비금이 초과되는 그런 인증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이만큼의 현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 테더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다시금 달러로 바꿔달라고 인출을 요청을 해도 우리는 그거를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대출을 병행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이에 대해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과잉 담보가 되어 있고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번의 대출 상황에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인증된 고객에 대해서 상환 처리를 거부한 적도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지금은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정말 붕괴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이 대출 문제 때문에 테더가 준비금에 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게 된다면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조금 앞서 나간 걸까요? 그런 우려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테더가 암호화폐 대출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이 기사는 한번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요 인물이 있어요. 브레이즈워터 창업자인데요. 이분이 1930년대와 유사한 이제 세계 경제 위기를 분석을 해서 그게 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 펀드의 창업자인데 세계 경제가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조금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5가지 주요한 동력이 세계를 움직여 왔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 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 상태다.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서는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강대국한테 도전을 하면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이행한 추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 생산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달리오가 왜 유명하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예측한 투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빅쇼트 영화 보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달리오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달리오가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전 경제 위기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통화가치 붕괴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달러 가치가 좀 붕괴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기능을 저해하는 내부 갈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본부장님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의 지금 행보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3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시장에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좀 관심사가 좀 되기도 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간밤에 이제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관세에 관한 수익을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중심금 목표 아래 정책 백서, 우리가 백서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백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에 뭐 이 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코인의 사전, 이 코인의 사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백서가 있고, 근데 이런 정책 백서도 7, 8월 중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겠죠. 우리의 방향성과 그런 것들도 이제 7, 8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금을 세금 부담 없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된 걸 일단 이제 준비금 포함시켰고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더 준비금을 사줘라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스탠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시아 로미스 의원은 금을 매각해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관세 수익으로,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매기면서 기존의 무역 적자였던 거를 흑자로 좀 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자 폭을 좀 줄이겠다. 그럼 고수익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자.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하인즈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자, 관세 수익 그리고 금 보유고를 재평가해서 정부의 비트코인 취득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언급을 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백악관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따왔어요. 그래서 보아인즈 의원이 또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아인즈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는 이제 비트코인 확보에 나서겠다. 그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자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장부상의 이익만 가지고 그 이익 가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이 같은 구상은 이제 전략전 준비금 일환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아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중심국으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정책의 틀을 수립 중이고, 그게 이제 7, 8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트럼프 재단이 그러니까 왜 암호화폐 사업과 연계되느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와는 별개로 이 비트코인 보유량과 감사 내역 역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달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관한 진척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론이 하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 매각 추가적으로 관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미국령에 있는 북마리나 제도의 아널드 팔라시우스 주지사가요. 이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가능케 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프로젝트가 좌초됐다라고 합니다. 문제의 법안은 이 티니안 지역의 지방 정부가 인터넷 카지노 운영을 인가하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마리아나스 미국 달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거를 골자로 하는데요. 티니안의 인구는 2,000명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마리나 제도 4개의 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법안을 이제 한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조항을 포함시켰고, 근데 이제 이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보다는 법안이 규제하려고 하는 산업의 지역 경계를 넘어들 수 있음에도 규제 수단이 불분명하다라는 점을 큰 문제로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이번 거부권 행사로 티니안은 미국 최초의 정부 운영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라는 그런 업계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는 건 다양한 이제 불법적인 거래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초의 이제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스테이블코인 법안 거부, 불법 카지노가 우려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 소식인데요. 만트라 코인이 최근에 폭락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알트코인 일부가 장중에 급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 이제 알트코인들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코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알트코인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ACT가 이제 갑작스럽게 20% 크게 내렸다가 하락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요. 이러한 현상 자체는 이 바이낸스 선물 거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스토리와 ACT의 선물 거래가 대량 체결이 됐고 선물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현물 시장에서 토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울리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의하시면서 이쪽 알트코인은 좀 투자를 해라.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